퇴근길엔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이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경태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검 부분 어떻게 좀 반론을 제기하실 건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안보관으로 또 국민 통합을 이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열을 할 방도를 찾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 수사 담당이었던 이인규 검사 주랭랑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찌되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부터 일단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해명부터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BBK 사건에서 뭐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민주당과 김경준의 증언이 가짜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한 광운대 영상이 너무 증거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이 얘기 조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분위기를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하고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잡아갈까? 그래서 혹시 김무성 전 대표가 추석전 탈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이제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하고 지지난주에 이제 식사할 때는 탈당 절대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그거는 믿습니다, 우선 그거는. 네. 아직까지 과도한 추측이다? 네, 왜냐면 사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본인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다음번엔 나 총선도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사석에서도 계속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유불리 때문에 움직이시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정진석 의원 내지 장제원 의원 좀 도와주는 발언을 계속 내놓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공감 못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본인은 진짜 실제로 보수 분열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좀 더 진영에서의 단일 대우를 갖추자는 취지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저는 존중합니다. 제가 공감 못해서 그렇지.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바른정당에서는 결국 본인의 정치 의지를 모두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체제가 그만큼 자유한국당에서 허약하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 복당할 경우에 장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정도만 출당시키면 그러면 복당 명분만 주면 아마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게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의 탈당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라는 거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인 게 뭐냐면은 구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세력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친박연대의 트라우마가 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TK 정도로 이제 지지 세력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친박연대 트라우마를 안고 지방선거에 돌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당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바른정당 깨질 가능성 없다 이렇게 지금 아직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즘 당에서 징후를 느낀 바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님? 저는 바른정당 교섭단체를 깨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마도 출당을 당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김무성 대표 정도 되시는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면 서청원, 최경환 분들과 함께 작전형 출당을 하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선거 전에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지방선거 임박해서 그쯤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런 열린 토론 미래 등의 모임에서 결국 이 어떤 합당의 시기와 그리고 방식 그리고 지분 등을 가지고 사실 지분 싸움이 합당할 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논의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이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두 분 잘 아신다면서요, 이분. 네.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좀? 저는 오히려 저랑은 교류가 별로 없죠.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활동한 영역과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고 신보라 의원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진 않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의원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요. 사실 네. 이제 보통 민주당 대표로 제가 토론을 나가면 보통 새누리당 대표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생 청년 단체의 대표인데
상당히 그 청년단체가 뭔가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국정교과서 등의 어떤 정책에 열심히 그 어떤 선봉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이상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단체에 대한 일정한 보수 기관들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 청년단체도 거기에서 피할 건 없었겠죠. 아. 네.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곳에 올랐다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은 게 네.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 영입인재로 이제 활동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저한테 비슷한 활동을 해달라는 제안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런 거 왜 합니까? 라고 저는 당에서 청년자 들어간 당직이랑 SNS 들어간 당직은 안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빨간 운동 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안 했어요. 저. 청년본부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으로만 참여했지. 그때 제가 당직을 하나도 안 맡았던 게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매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력을 살펴봤을 때 좀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잘한 선택하는 딱 그겁니다. 청년자 들어간 거랑 SNS자 들어간 거 안 한 거. 네. 요즘 느끼는 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안을 누가 했나요? 청와대 관계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국정원 쪽? 당에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 청와대 이제 정권 창출한 뒤에는 네. 청와대 이제 행정관 레벨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언급되는 화이트리스트에 언급되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선거 전엔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새로 충원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게 참 오가는 게 이 네. 화이트리스트에 지금 있다고 언급되는 뭐 변모 논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모 무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 활동을 활발히 갑자기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 반대로 이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때로 가면은 거꾸로 윤창중 씨가 블랙리스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리스트가 참 다이나믹한 리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네. 박근혜 정부 그 행정관들하고도 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십상시들하고도 좀 아시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이 전부 다 십장지로 들어갔으니까 네.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사실 그래서 약간 그 안에서 청년 조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2015년에 소위 말하는 그 Y 네. 보좌관 사건으로 완전 이제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아는데 대충 어떤 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 그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행정관이 그 제안을 했는지 공개할 수 있나요? 이미 어려워지신 분인데 제가 왜 거기 또 뒤통수를 때리겠습니까? 어려워지신 분 가운데 한 분이군요. 예.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청년 보수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영입을 통해서 이걸 이제 좀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선거에 필요하니까 이제 그랬어요. 네, 대선이 끝나고 실제로 청년 정책이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든지 네. 청년 창업 정책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이슈화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청년위원회도 설립하고 여러 조직의 설립이 필요했던 것이고 보수 쪽에는 그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성격의 것들이 좀 필요했던 그런 필요성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 좀 취약한 분야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물고 물리는 게 예. 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다고 얘기되는 청년단체 중에 하나는 장학금을 어버이연합에서 받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 찍힌 사진 중에 얼마나 웃긴 사진도 있냐면 예전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들고 나가가지고 크게 한번 혼났는데 어버이연합 활동하시는 그 어버이 한 분이 그 청년단체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학생 단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팻말을 70대 분이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도대체 이 두 단체의 연관성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밖에다 공개적으로. 예. 아니 청년들을 어버이들이 돌보는 건 맞긴 하죠. 그런데 단체 대 단체대로 그렇게 이제 서로 왜 했다는 남의 피켓을 거꾸로 듭니까? 바꿔가지고. 피켓이 섞였겠죠. 같은 관광버스 타고 오다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 하나인데요. 사실 2012년 대선은 세대 대결이라고 표현할 만큼 2030과 5060의 대립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음 대선에서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청년 보수 단체 여러 가지 지원 활동 이런 거 관련해서 신보라 의원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직접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추정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조심스러워지십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더 잘하실 테니까요. 저보다. 뭐 신보라 의원이 뭐 예를 들어 그럼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들으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경태 의원이 이제 단체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보라 의원이 뭐 단체에 뭐 어떤 특이한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활동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건데 관변단체 성격은 약간 띄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뭐 토론회 같은 데 참석하는 것이 주 일이 아니었을까. 뭐 그 단체에서 뭐 나쁜 일을 할 만한 성격의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재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제 대변인은 네. 이거 화이트 리스트 이거 모를 이유가 없다. 본인이 적극적인 사업 파트너 아니었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7번이면 거의 당선이 확실한 그렇죠. 그런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정치적인 비중도 상당히 인정받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이 공천 관련해서도 이게 또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공천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그런 스펙이 도움이 됐을 거라는 보고요. 네. 그런데 그걸 놓고 이제 뭐 스펙과 더불어서 네. 이제 향후에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서 기여해 주길 바라는. 아마 그런 기대치는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신보라 의원이 뭐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단체 활동에 필요한 뭐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성격인지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형식으로 최선의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불공정 심사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단체 활동 성격은 저도 진짜 잘 모릅니다. 그 단체가 뭘 했는지를. 그래서, 뭐,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너무 그 위에 분들하고만 상대하신 거 아니세요, 그때? 아니, 저는 진짜 그런데 제가 청년단체 웬만하면 다 이제 뭐 회의하고 있는 거 토론회 하면 많이 가보곤 하는데. 네. 근데 뭐 잘 모르는 단체입니다. 지금.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뭐 통상적으로 이러면 대강 뭐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뭐 쪽에서는. 화이트인지 블랙인지는 몰랐어도 사실 본인이 왜 지원받고 있는지는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또 엊그제 디지털 정당위원회 또 발족을 하면서 뭐 SNS 활동을 강화한다 뭐 또 디지털 전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2012년 그 댓글 공작 이런 거를 다시 또 시작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에서 정당에서 특히 새누리당에서 이 계열에서는 SNS자 들어가는 거랑 청년 들어가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험한 활동인가요? 예, 위험한 활동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전공자인데도 SNS 관련 활동은 제가 위원회 같은 데 참여를 안 했던 게 이게 왜냐면은 사실 어느 정도 컨텐츠 생산 조직과 유포 조직이 결합된 것이 이제 SNS 조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새누리당의 그 당시 SNS 조직인 걸 살펴보면 생산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포 조직성 측면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전문가인가 할 만한 분들이 이제 당직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유포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반대로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생산을 누가 했느냐거든요, 보면. 네. 그들이 유포한 걸 누가 생산했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과거에 SNS 뭐, 댓글 부대 사건도 있고, 예전에 윤정훈 목사라든지 뭐, 여러 이름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국정원 내지는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뭐 그런 포스터도 만들고 뭐 그런 작업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조직을 꾸리면서 그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유포 조직성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번에 또 섭외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옥순 그 엄마 부대 대표 그분을 이제 또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했던 방식 내지는 옛날에 좀 잘못된 관행을 자꾸 되풀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일각에서 나오는데 주옥순 어떻게 보세요? 대표는 그런데 어제 임명장이 안 나왔다는 얘기를 좀 또 들었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을지 이제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옥순 대표 같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디지털 정당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실제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뭐 동네에서 꽃집 파는 분 이런 분이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유포 조직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순수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SNS 항상 문제되는 건 뭐냐면 생산 조직이 잘못됐을 경우에. 예. 최근에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이분이 도대체 디지털 정당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을 것이냐. 과거 그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약간 헷갈립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SNS는 생산과 유포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둘 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뭐 이 비슷한 활동하는 조직이 저희가 SNS 본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는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공식 기구에서 생산하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던지 어떤 명예훼손이 할 수 있던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다 검토를 하고 이미 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걸리는 건 뭐 예를 들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문성근, 이여진 배우님의 합성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합성까지도 일베 게시한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분들이 유포도 좀 모르겠어요. 유포가 사실 좀 더 쉬운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사실 이 SNS 컨텐츠는 메시지와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이 어떤 생산적인 능력 감각이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근데 유포도 리트윗 클릭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걸 생산한다? 좀 너무 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포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뭐 30몇 명, 20몇 명의 팀장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치적 증가를 위해서 통용되는 분들입니다. 뭐냐면 과거에 트위터 시절에 이제 보면은 뭐 팔로워가 몇만이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가수치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건 왜냐면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 예를 들어 뭐 몇만 명에게 전달되었다 아니면 뭐 이런 반대 댓글도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작전을 짰던 걸로 알고 있고 반대로 아까 말했던 디지털 정당위원회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근히 순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긴 진짜 아까 말했던 건 물론 그 안에 유통되는 자료들 중에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진짜 그분들은 자기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 두 조직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막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만한 조직은 그래서 제가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이제 주옥순 대표 같이 정치색이 좀 강한 분이 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저 IT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정치적 의도가 좀 강하게 좀 담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예. 이 청년을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이제 있긴 해요. 뭐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젊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두 분에게 어떻게 이걸 교통 정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선이랄까? 저는요, 제가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번 거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없애야 돼요, 그런 제도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각 당의 장경태 의원도 물론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각 당의 청년 조직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들 하나의 포상으로 주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상을 준다는 건 절대 강자의 위치가 절대 약자의 위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약자인 청년들이 자꾸 이상한 길로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구 정치하려고 이렇게 해버린 게 뭐냐면은 도저히 그 틀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제 신념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좀 종속 변수 내지는 이제 당에서도 의뢰 위치에 이제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고 청년이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길만이 어쨌든 보상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좋은 어떤 자원들이 그런 길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년 비례대표제도라든지 아니면 포상 형태로 주는 이런 형태의 청년 정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여서요. 작년에.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에 대한 어떤 보호책 그리고 칸막이들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제도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 제도가 제대로 어떤 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의해서 혹은 정치력에 의해서 계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말로 그 전문성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원과 당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그 당원 당규를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좀 선진화된 어떤 정당의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는 뭐 당당하게 그냥 지역구 나 출마 도전하겠다. 뭐 이제 과거에도 물론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온당하게 대우도 받고 유권자들도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귀중히 여겨서 좀 선출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만 해도 지금 당에서 이제 5년째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과 훌륭한 분이 10몇 년째 지금 이제 계속 임명직만 떠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곽수종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검색하시면 방송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종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